안녕하세요. 백은영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김민재 선수가 한국에서 맞대결을 한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뉴스는 어디 발이냐?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이요. 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이 다가오는 여름 한국에서 친선 경기를 갖는다. 지금 뮌헨에는 김민재가 뛰고 있죠. 그리고 케인도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에는 손흥민이 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8월에 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이 맞붙는 경기를 정말 별들의 경기를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쿠팡 플레이가 주관하는 토너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팀 모두 여름 아시아 투어의 일환으로 토트넘은 7월 28일 날 K리그 올스타전에서 K리그와 친선 경기를 붙고요. 또 그 다음에 바이에른 뮌헨과 8월 2일 날 맞붙습니다. 아직 경기 시작 시간과 장소는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차 하면은 여름에 우리가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7월 28일, 8월 2일 날 볼 수 있고요. 또 8월 2일 날은 손흥민, 케인, 김민재 이렇게 별들을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바이에른 뮌헨과 토트넘의 경기도 기대가 되지만 토트넘과 K리그 올스타전 이 팀과의 경기가 더 기대가 됩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가 후배들과 맞붙는 경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각자 팀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하지만 또 이렇게 한 경기, 한 그라운드에서 손흥민 선수가 후배들과 함께 땀방울을 흘리면서 서로 우정을 확인하면서 이 그라운드에 뛰는 모습 생각만 해도 아주 흐뭇합니다. 그리고 저명한 매체죠. ESPN이 23-24 시즌 프리미어 리그 25라운드 현재까지 뛰고 있는 선수 중에서 가장 빼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공개를 했는데 자, 이 순위에서 우리 손흥민 선수가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입니다. 자, 손흥민 해리케인이 지금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나면서 부담감이 컸겠죠. 그리고 주장 완장을 받으면서 손흥민의 책임감은 더더욱 강조가 됐는데 자, 지난 시즌은 손흥민 선수가 직접 말했듯이 좀 실망스러웠다. 하지만 이번 시즌은 윙어와 스트라이커를 오가면서 여전히 많은 손흥민 선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또 아스날전의 멀티골 그리고 리버풀전의 득점까지 현재 12골을 넣고 있죠. 그래서 마무리 능력은 최고 수준이다. 이걸 다시 한번 손흥민 선수가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 동안 토트넘을 또 떠나 있었고 또 그리고 다음 시즌 유럽 축구 연맹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를 복귀하기 위해서는 손흥민이 계속해서 마법을 부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올해 성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12골을 넣고 있고요. 또 프리미어 리그에서 또 10이라는 또 파워 랭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 양쪽 어깨가 무거울 겁니다. 한쪽 어깨는 또 월드컵 예선전을 앞두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또 국가대표 선수들을 리드해야 되는 책임감, 또 팀으로 돌아와서는 주장으로서 또 단합을 도모하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손가락 부상, 또 여러 가지 이번에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심적인 부분에서 좀 힘들긴 하겠지만 우리 손흥민 선수가 또 이 마법의 기술을 부려서 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복 축구를 하는 모습을 계속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강인 선수 우리나라 국내 스포츠 스타 브랜드 평판 순위 지난달에 2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강인 선수의 이름을 50위권 안에서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대추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 평판 1위는 누구냐? 지금 이강인 선수와 함께 이 불화설에 휩싸인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지난달이죠. 지난 1월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1위, 2위가 이강인이었죠. 3위가 김민재입니다. 4위가 이정우였어요. 9월달 한번 보실까요? 손흥민 선수는 그대로 1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은퇴한 김연아 선수 밑으로 추성훈 선수, 자 은퇴한 박찬호 선수,
황선우, 박세리 선수도 이름을 올리고 있죠. 19위에. 얼마 전에 출산을 알렸던 손현재, 그쵸? 김요한, 박주호도 있습니다. 김하성도 있고요. 은퇴한 이동국 선수의 이름도 있고요. 이영표도 있고요. 윤성민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허재, 양준혁까지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그 밑으로 한참 내려가도 이강인 선수의 이름은 찾아볼 수가 없다. 여기 기사 보실까요? 49위는 누구였느냐? 현직 야구 선수 김병현. 그리고 50위는 누구냐? 전 축구 선수죠. 하석주 씨가 50입니다. 근데 이 50위 안에도 이강인 선수가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그만큼 이번 사태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강인 선수의 잘못이 전적으로 크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거의 투표 지수만 봤을 때는 100대 빵이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1위, 2위였던 이강인은 이름을 찾을 수가 없다. 이게 브랜드 평판입니다. 손흥민 선수에게는 긍정적인 그런 시선이 많고 이강인 선수에게는 부정적인 시선이 많다는 거죠. 한국기업 평판연구소 소장 구창환 소장은요. 이 같은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손흥민 선수의 브랜드는 응원하다. 손흥민을 응원한다. 손흥민 고생했다. 고생하다. 손흥민을 위로한다. 위로하다가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링크 분석 응원하다. 고생하다. 위로하다. 우리 국민들이 손흥민 선수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키워드 분석에서는 국가대표 주장 토트넘이 많았고 긍정 비율이 80.74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축구 매체 프렌치 풋볼 위클리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기사를 집중적으로 썼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제목을 뽑았느냐. 이번 사건은 파리 생제르맹과 한국 대표팀 모두에게 재앙이 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세계적인 선수와 격돌한 이강인은 포위되어 있다. 세계적인 선수 누굽니까? 손흥민 선수와 격돌한 이강인 포위되어 있다. 국내외에서 어떠한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매체는 밝혔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뛰고 있는 이 프랑스 매체에서 지금 이같이 보도를 한 겁니다. 이강인에게 기대했던 스폰서들 그를 놓아주고 있다. 그리고 그를 광고 모델로 기용했던 한국의 기업들도 이번 사건 이후 계약 해지를 고려하고 있다. 또 이 매체는 또 뭐라고 했느냐.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에서 가장 많은 유니폼을 팔았던 선수 중에 한 명. 이번 사건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지금 팬도 있죠. 이강인 선수를 좋아하는 팬분들도 아직 많이 있고요. 또 이번 사건을 중립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분들도 꽤나 많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국민의 대다수는 이강인 선수가 훨씬 더 잘못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강인 선수가 호되게 질책을 받고 달라져야 된다라고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이 매체도요.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강인을 사랑했던 많은 축구팬들이 매우 분노하고 있다. 23살의 청년이 매우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밝혔죠. 자, 이 같은 사건이 알려졌을 때 이강인 선수의 이 법률 대리인 김가람 변호사가 성명을 냈죠. 뭐라고 했느냐, 그때.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의 목덜미를 잡았을 때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라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기사는 조선일보 기사인데 이 기자가 이 서원 측에 물어봤습니다. 자, 이 성명서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이강인이 주먹을 날린 사실이 없다는 건지, 주먹을 날렸으나 손흥민이 맞지 않았다는 것인지 정확한 입장을 물어봤는데 그 대답에 대해서 김가람 변호사는 답변이 어렵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성명서는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때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애매한 표현을 써서 애둘러서 그냥 이강인 선수가 그런 적이 없다라는 식의 입장문을, 성명문을 냈는데 구체적인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가 직접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다, 해명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강인 선수의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책임론이 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축구협회의 책임론입니다.
축구협회가 나서서 당사자인 손흥민과 이강인에게 경위서를 받고 선수단의 얘기도 청취해서 팬들에게 명확하게 공개를 해야 된다. 이런 책임론이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된 건 맞는데 그 누구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팩트가 진위가 무엇인지 각종 루머만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좋다. 그렇다면 대한축구협회가 나설 수 없다라고 하면은 당사자나 선수단이 직접 나서야 한다. 대표팀 선수단이 입장을 모아서 의견을 표명한다면 미디어의 시시비비 논란을 한순간에 초월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스포츠계 오랜 선임 기자도 이런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사에서 스포츠 쪽에서 오래 취재했던 기자들도 이런 의견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입장을 밝히거나 아니면 선수 당사자가 직접 나서라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분위기는요. 대한축구협회도 다음 차기 감독에게 이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를 미루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차기 감독이 무슨 큰 잘못이겠습니까? 하지만 나서는 이가 없으니 누군가는 이것을 정리를 하고 매듭을 져야 되는데 자, 신인 감독에 대해서 물망에 여러 사람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국내파, 해외파 모두 이름이 나돌고 있는데 자, 다음 감독 누가 맡아도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매우 어려운 과제를 안고 시작하는 것이고 또 만약에 이번 사태를 잘 마무리 짓는다면이야 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초반에는 이강인 선수 혼자 이 문매를 맞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요. 이강인 선수의 팬들이 모여서 여기가 600명 정도 모인 이 오픈 채팅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공을 돌리고 있다, 아프다고 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거 아니냐. 이 손흥민 선수가 아프다고 하는 거 연기 아니냐. 이런 지금 모함의 글들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태는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것을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면 이 같은 여러 가지 루머들과 비난들이 조롱의 글들이 계속 인터넷상에는 나돌 것 같고요. 손흥민 선수의 이 손가락은요. 누가 봐도요. 엄청 아파 보입니다. 이 빨갛게 퉁퉁 부어오르는 이 부분 보이십니까? 지금 아시안컵 경기가 끝난 지 지금 열흘도 넘었는데 아직까지 염증도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굉장히 그냥 봐도 너무 아파 보여요. 그리고 지금 손흥민 선수가 지금 이거 연기할 리가 없죠. 오히려 아프지 않은 척을 하고 있는 게 더 가슴 아픈데요. 손가락이 쉽게 낫지 않은 손가락입니다. 이게 오래 갑니다. 지금 한 기부스는 앞으로도 한 두세 달은 더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선수로서 손가락, 그것도 오른쪽 손가락이 아프다는 거, 구부릴 수 없다는 거는 일상생활도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아픈 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경기도 임하고 있고 여러 행사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로 본인의 아픔을 감추고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에 또 팬들은 또 이 모습을 보고 또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가장 최근에 이강인 선수의 모습이죠. 이 낭트전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2대0으로 이긴 다음에 그 다음날 훈련하는 모습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아주 밝은 표정을 지으면서 훈련에 임하는 모습인데요. 제 생각에는 이강인 선수가 입장 표명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이제 골든타임은 지났습니다. 입장 표명할 수 있는 그 시간은 놓친 것 같고요.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봉합될 것인지 이 축구협회에 이 시선이 지금 쏠리고 있습니다. 한간에는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를 징계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과연 그 징계 수위 또한 어떻게 될지도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